됐어요.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CT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관련된 의료 영상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CT 이미지는 많이 아는데 얘가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만드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든 자료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걸 통해서 좀 CT는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CT라는 건 무엇인지, 토모그래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뭔지 사람들이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CT는 도대체 몇 개 정도 있는지 이런 거 그냥 궁금하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CT가 다른 MR, 펫 이런 거보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도대체 CT 영상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2차원, 3차원 이미지가 생기는지 물어보는데, 보통은 수식을 많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수식 없이 간단하게 그림만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언젠가 이해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과연 우리나라에는 이제 CT가 몇 개 있을까요? 제가 토모그래피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심평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현재 기준으로 이게 2019년 기준인가? 아무튼 그런데 전국에 CT 기기가 2,050대가 있습니다. MR은 1,600대. 그리고 펫이라는 거는 되게 작죠. 190대. 근데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느꼈던 거는 CT는 보다시피 한 2,000개 정도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치과에서 찍는 그 덴탈 콤빔 CT가 있거든요. 그게 12,800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CT보다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치과에서 덴탈 CT, 덴탈 그 콤빔 CT를 더 많이 봤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CT가 콤빔 CT랑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데 그 차이도 뒤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현재 한 2,000대 정도의 CT가 동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의료 영상 중에서 CT가 가장 기본 같은데 왜 그런가요?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많이 깔려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것보다 좀 싸다는 얘기죠. 그리고 치료 시간,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영상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응급실에 가더라도 한 CT 찍을 때는 짧으면 5분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금방금방 찍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MR은 한 환자가 들어갔을 때 미니멈 한 30분, 40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MR은 나중에 제 기회 됐을 때 한번 더 만들도록 하고, 오늘은 CT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T는 어떻게 그런 이상한 영상이 나오나요?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할 텐데, 그 전에 제가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어디 학회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찍은 건데 저작권이 위배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그냥 찍었기 때문에. 그러나 교육용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영상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 원래 사람은 안에 신체 내부가 저렇게 칼라예요. 여러 가지 색깔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CT나 MR이나 펫 같은 걸 보면은 대부분 흑백입니다. 그거는 실제 이미지가 아니라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미지는 어떻게 얻어야 되냐? 이게 이제 그 동영상인데요. 이게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비저블 휴먼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시신을 기증받아서 실제로 이 영상을 하나하나 얻은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체의 신비 같은 거 보면은 저런 식으로 우리가 색깔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저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해요. 사람을 얼린 다음에 네모나게 저렇게 얼린 다음에 표현이 그렇지만 고기 써는 칼 같은 그런 전기톱으로 이렇게 조금씩 가는 겁니다. 1mm씩 혹은 몇 mm씩 갈고 나서 사진을
좋은 카메라로 한 장 저렇게 잘 닦고 나서 이게 어디 위치다라는 걸 이제 좌표를 적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카메라로 찍어요. 그러면 진짜 사람의 영상이 나오는 겁니다. 좀 징그럽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CT랑 MR, 펫 같은 거는 사실 사람의 내부를 알려면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대로는.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의학 혹은 공학 기술과의 이제 조합을 통해서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도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신기한 기술이죠.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신기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CT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 설명하기 어렵고 그냥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했었던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하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기반을 마련하는 거는 라돈이라는 사람이 라돈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재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런 거는 제가 오늘 설명하지는 않고 어쨌든 1970년 그 정도 때의 첫 번째 CT가 나옵니다. 이 CT를 만든 사람이 하우스필드라는 사람이고 나중에 이 CT의 이미지의 어떤 인텐시티의 기준을 우리가 하우스필드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이 사진에 있죠?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HU 값, 하우스필드 유닛 값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한 1970년 이후로 CT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일 첫 번째 만들었던 CT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브레인, 머리만 찍었었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얘기도 할 게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만 하면 이 연구소가 있었는데 이게 연구소가 EMI 연구소예요. EMI는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음악 회사죠. 그래서 비틀즈의 소속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이런 연구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비틀즈한테 좀 감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CT를 제가 이제 재구성을 하는 거를 영상을 만드는 거를 설명할 텐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이 CT 이미지라는 거는 철저하게 아티피셜한 맵이에요. 2D 맵.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미지가 아니라 어떠한 바깥에서 시그널을 주고 받음을 통해서 걔를 재구성한 영상이다라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재구성을 할 때 우리가 뭘 보고 싶냐면은 X선이 들어갈 때 얼마나 감소하는지 그래서 엑스레이 어테뉴에이션이 얼마나 물질마다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그게 CT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세한 것들 뒤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CT 이미지 컴퓨티드 토모그래피 여기서 이제 토모그래피라는 걸 아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토모그래피는 단층 촬영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봤을 텐데 이렇게 이미지가 한 컷 한 컷 한 컷 한 컷 한 컷 잘리는 거를 단층 촬영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한 방 찍는 게 아니라 이 층의 영상을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토모그래피라고 얘기하고 그걸 컴퓨터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컴퓨티드 토모그래피라고 부르고 약자는 C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CT를 찍으면 대표적으로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폐 부분을 찍은 건데 까만 거는 렁이고 뭐 흰색은 본인데 이게 물질마다 X선이 들어갈 때 감쇄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거 우리가 뮤라고 하고 그게 X선, 엑스레이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인데 걔가 물질마다 다른 거를 찾아내서 얘를 2D에 입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보통 이미지라고 하면은 그냥 2차원 어레이 X, Y축이 있고 인텐시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이제 5,5의 어레이죠. 어레이인데 그 1,1에는 9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텐시티 값인데 요거를 보통 CT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쪽이 512 곱하기 512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해당하는 값들이 인텐시티가 있기 때문에 걔가 흰색, 검은색 혹은 그레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2D 어레이고 X선을 이용한 CT는 그 각각의 좌표에 사실상 엑스레이 어테뉴에이션 코에피션트가 들어가 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나중에 하우스필드 유닛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어쨌든 X선이 들어갈 때 얼마나 감소됐는지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귀찮을 수는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록하는 게 CT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제일 처음에 1970년에 만들었을 때는 이거는 CT의 이제 스캐닝 컨피그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장비의 구조도가 이렇게 되는 건데, 첫 번째 때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엑스레이를 한 번 쏘고 디텍터를 하나 했고 걔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브레인을 찍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엑스레이 쏘고 이 디텍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쏘고 옮기고 이렇게 됐던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디텍터를 여러 개 두는 거예요. 부채꼴 모양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그래서 요즘에 병원에 있는 모든 거의 100%의 CT는 이렇게 팬빔 부채꼴 모양으로 디텍터가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덴탈 CT, 아까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은 덴탈 CT는 콤빔 CT라고 하는데, 이거는 디텍터가 이런 부채꼴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아이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모난 모양입니다. 네모난 모양.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콤빔 CT라고 부르고, 그 디텍터를 플랫 패널 디텍터를 사용을 하는데 원리는 비슷해요. 원리는 그냥 이 패럴렐 빔에서 하는 것처럼 X선을 주고 뒤에 디텍션을 하고, 근데 그 지오메트리가 어떤 건 부채꼴 모양으로 빛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어떤 거는 콤빔으로 쭉 퍼지는 겁니다. 오늘 설명할 거는 그냥 거의 이 상태를 가진 지오메트리에서 어떻게 재구성을 하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너무 빠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해는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재구성은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예요.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이 있고, 하나는 어썸션 몇 개의 가정을 한 다음에 걔를 수학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필터드 백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할 텐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이터레이티브는 정확하지만 느려요. 그리고 필터드 백 프로젝션은 빠르지만 이렇게 오류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도 뒤에 이제 나올 텐데, 어쨌든 이게 가장 큰 차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터레이티브 방법은 그냥 얘를 수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2D 이미지는 원래 값이 그러니까 2 곱하기 2에 요 어레이가 있으면은 각각이 5, 7, 6, 2라는 값을 가진 요 이미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값을 우리가 몰라요. 몸의 한 부분에 있다고 생각할 때 이거를 우리가 자르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여기는 5, 7, 6, 2라는 인텐시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이쪽 방향으로, 여기서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두 개 더하고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더한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프로젝션입니다. 프로젝션을 해서 11이 나오고 9가 나오고 13, 12, 8이 나오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바깥에서. 그러면 얘를 바깥에서 얻은 값으로 안에 있는 값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0,0,0를 놓고 시작을 하되 우리가 버티칼로 우리가 11, 9라는 값을 가지고 왔으면 얘를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식을 통해서. 그러면 5.5, 4.5가 됩니다. 반반 나누면. 11을 반 나누고 9를 나누면, 그러면 얘를 거기다 넣어요. 5.5를 넣고 4.5를 이렇게 넣죠. 그럼 이쪽으로 더하면 10. 이제 11과 9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아까 이제 옆으로 더한 값이 있죠. 12와 8이 있어요. 네. 그래서 10이랑 8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을 통해서, 원래는 5.5, 4.5 이렇게 넣으면 이쪽으로 더하면 10, 10이죠. 그러면 이 값이 12, 8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12에서 10을 빼고 8에서 10을 뺀 값을 5.5랑 5.5 이렇게 더해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찾으면은 6.5, 4.5, 5.5, 3.5라는 값을 넣어주는 게 맞겠다라고 찾아가게 되죠. 그럼 그 값을 넣어요. 여기다가. 그런 다음 아까 대각선으로 여기에서 더한 값이 7하고 13이죠. 원래 값은. 그런데 지금 6.5랑 3.5를 더하면 10이고 5.5랑 4.5를 더해도 1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기 7에 13을 가지고 와서 7에서 10을 빼고 13에서 10을 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해주면은 원래 값인 5, 7, 6, 2 5, 7, 6의 값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해서. 이게 이터레이티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션한 값으로 안에 있는 값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2 곱하기 2 4개밖에 없으니까 찾아가기가 쉽죠. 근데
CT는 5mm by 5mm 굉장히 픽셀이 많고 그 다음에는 이게 3차원으로 되니까 수식으로 하면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필터드 백 프로젝션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잘 따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 코딩한 프로그램 옛날에 누가 도와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원래 제가 재구성하고 싶은 원래 오브젝트예요. 요거를 내가 CTV로 찍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수식으로 하기 전에 프로젝션을 해야 돼요. 프로젝션은 얘를 각도별로 다 더하는 거예요. 아까 엑스레이를 쪼면은 엑스레이에 대한 어테니션 코에피션트 뒤에 딱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션을 해서 그 값을 여기다가 다 이제 적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면은 나중에 프로젝션은 각도를 돌아가면서 이제 프로젝션 하게 되는데 그 각도별로 프로젝션 한 것을 적는 게 뭐라고 하냐면 사이노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설명할게요. 이 사이노그램은 얘가 지금 이 상태로 있지만 얘를 0도에서 하나 이제 프로젝션하고 1도, 2도, 3도, 4도 뭐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꿔가면서 프로젝션을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사실은 이제 나중에 필터를 꼽혀요. 이거를 설명을 할 텐데 필터를 꼽혀서 이 필터드된 사이노그램을 만들어내요. 이거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이렇게 된 다음에 얘를 백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사이노그램을 얻으면은 0도에서 얻은 게 한 줄로 들어가거든요. 이 한 줄을 가지고 와서 한 줄을 전체 쭉 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이제 각도를 틀어가면서 그렇게 틀어가면은 신기하게도 얘가 이런 식으로 서메이션이 되면서 원래 프로젝션으로부터 기존의 오리지널 메시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얘를 제가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지금 원래 오브젝트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를 프로젝션을 1도 간격으로 얘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0도에서 하나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고 그러면 이 값이 한 줄 나와요. 한 줄을 여기다가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1도 돌린 다음에 1도에서 프로젝션을 해요. 얘를 45도 돌린다. 45도에서 프로젝션 하면은 그 값이 한 줄 나올 거예요. 그 값을 여기다가 적어요. 45도. 이건 90도. 그렇게 해서 적고 나면은 이런 사이노그램을 가진 사인 웨이브의 사이노그램이 생겨요. 신기해요. 프로젝션이 돌아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그 한 줄을 다시 이렇게 쭉 펴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쭉 펴고 나서 얘를 그 해당하는 각도에 만큼 돌리고 얘를 계속 더해요. 얘가 더한 겁니다. 얘가 요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게 여기다 계속 더해져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프로젝션, 그런 다음에 이게 백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해보면 알 텐데 신기하게 요 값이랑 비슷한 놈이 생겨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180도, 360도까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죠.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을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컴퓨터가 돌아가서 좀 시끄러울 수는 있는데 이렇게 돼서 기존에 원래 찾으려고 했던 것과 거의 약간 비슷한 뭔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블러링이 생기죠. 그래서 이 블러링이 생긴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필터를 꼭 해줘요. 경험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주퍼스 필터를 꼭 해요. 그러면 원래 제일 처음 사이노그램은 이거였는데 여기다가 이 필터를 꼭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필터드된 사이노그램이 나와요. 그럼 얘를 아까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각도별로 백 프로젝션한 값을 가지고 여기 서메이션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이거보다 훨씬 낮고 원래 오브젝트랑 비슷한 영상이 만들어져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가 지금 이제 180도 돈 거예요. 360도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X선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각도에서 0도에서 한번 찍고 거기서 프로젝션 값을 사이노그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노그램을 각도별로 가진 그 값을
백 프로젝션을 통해서 얘를 더해가면 우리가 원래 오브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CT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거기에 사이노그램이 약간 데이터가 부실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필터를 곱해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맞지만 원래 오브젝트랑 비슷한 영상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 필터를 어떤 거를 쓰느냐가 CT의 이미지를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긴 필터드 백 프로젝션의 가장 쉬운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제일 처음 얘기한 대로 그냥 패럴렐 X선이 그냥 여기에서 나오면은 이쪽에서 디텍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만 실제로 할 때는 부채꼴 모양으로 되고 어떤 경우에는 콤비고로 되는데 그럴 때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조금씩 변형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엑스레이가 간 값을 가지고 거꾸로 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맞춰낸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오브젝트를 여기에서 받아낸 값으로부터 추적해낸다. 이거를 백 프로젝션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미지가 C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T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중간 과정. 왜냐면 이게 돌아가잖아요. 돌리는 과정에서 뭐 너무 하이 덴시티가 생기면은 거기가 메타 아티팩트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사실 이러한 CT의 재구성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걸 우리가 아티팩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오브젝트가 있고 프로젝션을 해서 사이노그램을 만들고 사이노그램을 백 프로젝션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다 필터를 곱해서 사이노그램을 바꾸고 그거를 재구성하면 원래 것과 비슷해진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벤더들이 있어요. 콤빔 CT 벤더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럴 텐데 이 회사들의 표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 CT 이미지 인텐시티 값을 어떻게 표시를 할까? 이게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우리가 하운스필드 유닛이라고 하기로 하는 겁니다. 이 하운스필드 유닛은 원래 우리가 구하면은 X선이 얼마나 추가하고 감소하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어테니션 코에피션트를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 너무 이상한 값이 나오니까 뭐 1.000789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얘를 물에 대한 엑스레이 어테니션 코에피션트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상대값으로 정하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의 어테니션 코에피션트 분에 해당하는 물질의 어테니션 코에피션트 빼기 물 곱하기 1000.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은 여기가 물이 들어가 뮤 P에 뮤 W가 들어가면 제로가 되죠. 그래서 물은 제로고 에어는 마이너스 1000도 되지만 마이너스 400, 500 이런 것도 다 에어 중에 하나. 그리고 O는 높은 값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이미지를 보셨을 텐데 이 이미지에서 이건 좀 HU 값을 나중에 찾아보면은 여기 에어는 마이너스 400이나 마이너스 1000 그리고 심장이나 이런 데는 마이너스 200이나 100이나 제로 정도 저희 나오고 O는 200, 40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CT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쉽겠습니다.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빨리 설명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를 하면은 CT의 정의는 컴퓨터를 가지고 단층된 영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 CT는 X선을 가지고 X선이 추가해서 여기에 나온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값을 추적해낸다. 이게 CT 그리고 얘가 단층 촬영이 되기 때문에 토모그래피라고 얘기를 한다. CT는 우리나라에 한 2,000대 있고 커뮤니티는 훨씬 많다. CT가 이제 빨리 찍히고
수가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찍습니다. CT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코딩을 통해서 설명했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X선을 통해서 얘가 어테뉴에이션이 된 정보를 백프레딕션 한다. 그거를 돌아가면서 하는 게 사이노그램이고 그걸 백프레딕션 하는 게 필터드 백프레딕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돌려보면 될 겁니다. 어쨌든 그 CT는 쉬운 것 같지만 이미지 처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생겨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게 아티피셜한 만들어낸 수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영상이기 때문에 가끔 실제 영상과는 실제 조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해야 되고 이 원리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영상 처리나 다른 일을 하면은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거나 제가 잘못 얘기했거나 그런 것들을 언제나 얘기해 주시면 수정하고 저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